자, 5강입니다. 부피와 적분. 적분의 끝이 조금씩 보이고 있어요. 그죠? 부피와 적분, 이제 속도거리와 적분. 이렇게 두 가지 강의만 마무리하시면 적분이 끝나갑니다. 됐어요? 자, 부피와 적분입니다. 일단 저기 제목에 써있는 거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게 하나 있어요. 먼저 이제 전체적으로 얘기를 잠깐만 하도록 합시다. 부피와 적분. 오케이? 부피와 적분은 여러분들 여기에서도 어떤 회전체의 부피라고 불리는 이제 주로 문제 푸는 범위가 있어요. 오케이? 자, 그 내용에 해당하는 어떤 공식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알겠어요? 오케이? 공식을 잘 알아두도록 하세요. 알겠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그렇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이 공식을 만들어내는 원칙적으로 보면 저기 일반 입체의 부피라고 불리는, 됐습니까? 원리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 부피와 적분의 앞단원에서 나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됐지? 근데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해서 이제 설명을 하긴 하는데 100% 아주 조그만 내용까지 다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넘어가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조금 어려운 파트라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단 이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선생님이 지금 이제 수업하면서 설명을 할 텐데 그 부분에 해당하는 내용을 되게 잘 들어야 되겠죠. 아시겠습니까? 까먹으면 반복하셔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원리에 해당하는 것은 이해가 조금 어렵기 때문에 수업이 되게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대신에 반면에 선생님이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주로 시험 문제는 공식을 활용해서 나옵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 때는 이 뒷부분이 훨씬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해보다 보면 유형 자체가 이 앞부분에 해당하는 것들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적기 때문에 훨씬 많이 할만할 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뒤에 회전체의 부피라고 나오는 그 공식을 좀 잘 기억을 해둔다. 됐어요? 그때 완벽해지기 위해서 원리를 좀 이해해야 되는데 그거를 수업을 통해서 해결을 해나간다. 생각해 두도록 합시다. 알겠죠? 오케이? 자, 그렇게 해서 다시 왼쪽으로 넘어가서 일반 입체 부피입니다. 일반 입체 부피. 됐지? 이때 일반 입체 부피다. 됐습니까? 오케이? 네, 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이 부분을 생각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일반 입체의 부피다, 혹은 진구가 일반 입체의 부피다 라고 하면 어떤 것을 가정으로 하냐면 얘가 기둥 형태가 아닌 것을 가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됐어요? 원칙적으로 보면 일반 입체라고 보면 기둥 형태가 아닌 것이에요. 알겠어요? 오케이? 여러분들 이 기둥이라는 것은 이런 식으로 생긴 이런 입체 도형을 얘기하는 건데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이거의 부피는 어떻게 돼요? 밑넓이 곱하기 높이,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이해됐어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험에 나오지는 않지만 설명한다라고 하면 한 30분을 떠들 수가 있는데, 얘들아 일단 지금은 간단하게 이렇게만 기억해 두세요. 오케이? 얘들아 이게 지금 밑넓이 곱하기 높이인데, 얘들아 이거는 약속인 거예요. 그냥 자연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부피를 밑넓이 곱하기, 기둥 형태를 밑넓이 곱하기 높이라고 하는 것은 약속인 거예요. 알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요만한 형태의, 네, 이렇게 얘기합시다. 이렇게 이제 이게 직육면체 모양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사각기둥. 오케이? 이 사각기둥 하나에 가지고 있는 이게 공간에서의 어떤 최적 부피. 됐습니까? 이 친구하고 그 다음에 이거 이제 두 개 합친 거를 하나의 모양이라고 생각해 둡시다. 알겠니? 요것이 공간에서 차지하는 어떤 그 양은 같겠어요? 다르겠어요? 다르겠죠? 하나가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양하고 두 개가 공간상에서 차지하는 양. 오케이? 이거 아르키메데스에 대한 얘기로 해주면 하나가 물에 빠졌을 때 물이 빠져나오는 양하고 두 개가 물이 빠졌을 때 물이 빠져나오는 양이 같겠어? 다르겠어? 다르겠어. 다르다는 소리는 뭐야? 구분이 필요하다는 소리거든.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 구분을 해주기 위해서 요 하나가 물에 빠졌을 때 나오는 양 자체는 밑면이 어느 정도인지, 이거 전체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가
결정을 짓기 때문에 밑넓이 곱하기 높이로 약속을 하자 이렇게 정의가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이게 약속인 거야, 이거는. 아시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공식을 모른다라고 치고, 됐어요? 이렇게 이런 사각뿔 형태는 무엇이냐면 그 약속에서 벗어난 거야. 이 사각뿔의 부피는. 원뿔의 부피는 뭐냐면 그 약속에서 벗어난 거라, 이런 얘기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얘 부피는 우리가 이제 이전에 사람들이 공부한 내용에 따라서 중학교 때 뭐 3분의 1을 갖다 붙인다 이런 식으로 공식을 배우기는 했지만, 지금 우리의 입장은 어떤 거냐면 얘는 기본적인 약속에서 어떻게 됐기 때문에 벗어났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공식을 모른다라고 했을 때 이걸 원칙적으로 어떻게 찾아내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이냐를 생각해 보는 게 이 생각해 본다라는 거, 그 관점이 여기서 말하는 일반 입체의 부피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약속에 벗어난 형태는 어떻게 되느냐,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야.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그거의 결론을 간단하게 지금 정리를 해준 거지. 일반 입체는 뭘 얘기하는 거라고? 기둥 형태가 아닌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것의 부피를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냐면 구분구적법이야.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이것의 부피를 얘기하는 가장 정확한 방법은 무엇이라고, 얘들아? 구분구적법이라고. 구분구적법이 뭐니? 우리가 뭔가 새로운 형태가 나오면 그것을 어떻게 쪼개봐서, 맞아? 선생님 얘기 이해되고 있냐, 얘들아? 쪼개봐서 우리가 약속된 형태를 집어넣는다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가 옛날에 구분구적법 할 때도 직사각형 등을 많이 집어넣은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러니까 지금 이건 선생님이 문제를 옛날에 풀지는 않았지만 간단하게 지금 대신 그려주고 있는데, 지금 뭘 집어넣고 있다라는 걸 너희들이 보면 그냥 원기둥을 집어넣고 있는 거지. 맞니, 얘들아? 원뿔은 약속된 형태가 아니니까 나눠보면서 약속된 형태를 집어넣는다는 거야.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탕으로 얘는 어떻게 결정이 되는 것이 맞느냐를 따지는 게, 따지고 나온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원뿔은 3분의 1 밑넓이 곱하기 높이다 이거인 거야. 이런 상황인 거야.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니, 얘들아? 이해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일반 입체의 부피는 항상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는 게 맞다고. 아시겠습니까? 알겠어요? 오케이? 여기까지의 내용은 우리가 선생님이 여기서 얘기하는 일반 입체의 부피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전에 앞에서 배웠었던 내용을 다시 한번 보다 정확히 설명한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일반 입체의 부피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자, 방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이런 원뿔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하는 게 맞는 거라고?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구하는 게 맞는 거라고. 아시겠습니까? 알겠니?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각을 해야 돼. 그럼 그 구분구적법을 통해서 계산을 하면 항상 그 결론 형태가 어떻게 되냐면 무한급수 형태가 나오지.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만 설명해도 되겠니, 얘들아? 시간 안 쓰고. 무한급수 형태가 나오지.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우리가 이 무한급수를 계산하면서 정답이 이렇게 딱 나오는 이런 상황 아니야. 맞아, 안 맞아? 저것이 어떻게 됩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야. 맞니? 오케이? 이때 여기서 일반 입체의 부피는 무엇이냐면 여기서 그 답을 찾는 과정에 있어서 효율성을 찾아가자라는 거야. 아시겠어요? 효율성을 찾아가자, 보다 좀 더 쉽게 해결하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 이걸 해보자 이런 얘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그럼 그 효율성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적분을 공부하다 보면 중간에 나왔었지. 뭐니? 복잡한 어떤 무한급수를 무엇으로 바꿔서 계산하는 것이 가능하다. 정적분으로 바꿔서 계산이 가능하다. 맞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무한급수 중에서 뭘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정적분으로 바꾸는 것이 가능하다. 그리고 정적분으로 바꾸면 무한급수보다는 계산이 조금 더 수월했었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니, 얘들아? 그래서 우리는 일반 입체의 부피의 포인트는 이 부분이에요. 포인트는 구분구적법을 하자. 거기까지 맞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하되인 거지. 하되. 잘 할 수 있도록, 정적분 쓸 수 있도록 준비해 놓자. 이게 여기서 말하는 일반 입체의 부피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때 너희들이 이해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모든 무한급수가 정적분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죠. 어떤 특별한 형태의 것들만 정적분으로 바뀌는 거죠.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과 같이 좋은 의도로 구분구적법에서 무한급수하고 정적분하자 좋은 의도로 간다라고 해도 날이면 날마다 엿장수 맘대로 지 맘대로 아무거나 막 쓴 것들이 다 바뀔 수 있는 것은 아니겠죠. 이해됐니? 그러니까 어떤 나름의 틀을 좀 맞춰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무한급수에서 정적분으로 만들 수 있도록 이때 어떤 특별한 조건이나 틀 자체를 맞춰야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이해되니? 오케이? 됐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배우는 거는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 어떻게 내가 맞춰야지 무한급수로 표시되면서 정적분으로 바뀌고 그리고 그 정적분을 어떻게 계산하면 되느냐를 공부하는 게 이 일반 입체의 부피예요.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일반 입체의 부피에서 됐어요?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이냐면 그 친구를 구분구적법으로 구하되 정적분으로 한산이 변환이 쉬운 형태로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형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오케이? 됐어요? 그래서 일반 입체 부피, 자,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합니다. 어떻게 정리를 하냐면 여기에 일종의 원뿔이 있어요. 원뿔이. 자, 이 친구는 여러분들은 친숙한 형태긴 하지만 우리는 일반 입체, 약속이 안 돼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이 친구 구분구적법으로 구할 수 있다 이거죠? 알겠니? 그럼 어떤 틀을 만족하면 정적분으로 바뀌는 게 쉽냐?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가장 중요해야 될 포인트 두 가지입니다. 됐어요?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이거야. 첫 번째는 높이를, 그 일반 입체가 가지고 있는 높이를 X축에 평행하거나 일치하게 놓는다. 이게 첫 번째예요. 선생님이 여기 그린 것처럼 이 원뿔이 가지고 있는 높이가 이거지? 맞니 얘들아? 이 높이 자체를 X축에 지금 평행하게 세팅을 하고 있는 거야. 이 높이 자체를 X축에 평행하게. 이해됐어요? 이 높이 자체를 이렇게 세팅을 한다 이런 얘기야. 이해됐니? 오케이? 그렇게 한 다음에 자, 이렇게 세팅을 하면 일단 오케이? 구분구적법으로 전환했을 때 정적분이 바뀌는 형태까지 만들 수가 있어요. 이게 일종의 조건인 거야. 아시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구분구적법을 써야지 뭘로 바뀐다 얘들아? 정적분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구분구적법을 써. 무한급수가 나와. 정적분으로 바뀔 수가 있겠지. 여기까지 이해되니 얘들아? 그랬을 때 그 바뀌면 어떤 식이 되는지의 그 결론을 두 번째에서 설명할 거야. 아시겠어요? 그거에 관한 내용이야. 알겠니? 오케이? 그럴 때는 이렇게 정리해둬. 이때 임의의 X 됐어요? 그러니까 좌표 요 X축 위에 어떤 임의의 X, 그러니까 임의의 어떤 한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알겠어요? 오케이? 임의의 X라는 지점을 됐어요? 지나고 이해되니? 오케이? 지나고 그 X축에 그 지점을 지나면서 X축에 수직인 단면의 넓이를 됐어요? 단면의 넓이를 X로 표현하면 됐어요? 오케이? 두 번째 마무리입니다. 그 넓이를 적분하면 결국엔 정적분으로 바뀌어서 부피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 한번 이쪽으로 가봅시다. 이쪽으로 와서 여기 어떤 임의의 지점 X가 이렇게 있다 이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이때 이 지점을 지나고 X축의 수직인 단면입니다. 이렇게 X축의 수직인 단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해됐습니까? 이 부분을 얘에 대해서 얘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오케이? 그것을 SX라고 이렇게 합시다. 이해되고 있니 얘들아? 그러면은 그 SX를 뭐하면 얘들아? 적분하면. 그러니까 이게 적분한다는 소리는 무슨 얘기가 되느냐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지. 오케이? 무엇이냐면 요걸 가지고 구분구적법을 써서 무한급수로 바꾼 다음에 다시 정적분으로 바뀌면 결국에 이 P적분 함수가 그 넓이 식이 된다라는 얘기인 거야. 뭔 말인지 알겠니 얘들아?
알아듣겠니 얘들아? 오케이? 그래서 A서부터 B까지 적분하면 부피가 된다 이라는 얘기예요. 알겠죠? 오케이? 좀 보다 좀 자세한 얘기가 좀 필요할 것 같아. 그죠? 오케이? 근데 지금 시간이 다 돼가지고 일단은 자, 꺼줘.